지난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새해 아마 큰 열애설이 터질 것 같다. 네네. 혹시 이 두 분을 좀 예상하셨습니까? 그 두 분은 이 두 분보다요 좀 더 파장이 클 것 같고요. 좀 더 파장이 클 것 같고요. 아, 또 뭐가 있나요? 예,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아궁이 작가분한테는 제가 그 전날 문자를 드렸었어요. 내일 이 기사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기자들도 많이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심증만이지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쓸 수는 없는 기사인데요. 일단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 9월부터 교제를 시작을 했고요. 주로 자동차 데이트를 즐겼어요. 뭐 한강변이나 남산 이런 데를 돌면서 자동차 속에서 데이트를 즐겨 사실 제가 지난번 한 말씀드렸죠. 네네. 자동차 극장도 많이 간다고. 그분이 또 이제 집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로 옆에 집에 가서 태우고서는 근처를 돌다가 또 바람직하게 일찍 들여보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 포착돼서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제가 진짜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궁이 시청률이 워낙 올라가니까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극장 가도 알아보는 분들이 많고 어디 무슨 마트만 가도 분식집에서도 알아보거든요. 저도 하물며 이런데 이런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저는 일반인들 인데 갈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안진영 씨 기자 얘기에 하나 끼어들 게 있는데 바람직하게 일찍 귀가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의 평소 착한 이미지 그대로인 건데요. 그동안의 어떤 밝혀졌던 사진들은 사실 뭐 비슷해요. 손잡고 가고 어디 길거리를 가고 근데 그 중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자세히 써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드라이브. 계속 따라갔는데 어딜 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서지도 않고요. 멈춰서지도 않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운전하면서 드라이브하고 얘기를 했구나. 아 정말 착한 데이트구나. 에이, 그거는 김갑수 씨 표현의 저기 기준으로 따지면 그건 데이트가 아니고 애들 장난인 거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승기 씨가 유나 씨 부모를 배려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두 번째는 착하다. 유나 씨는 소녀시대라는 그룹을 하고 있어요. 소속사 입장에서는 그룹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름대로 관리를 해요. 귀가 시간까지. 그런 것들이 고려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둘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밤 10시, 11시에 만나도 새벽 1시를 넘기지 않았다고 해요. 일명 통금 시간이 있다 해서 신데렐라 데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고요. 예전부터 이승기 씨가 유나 씨를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다면서요, 방송에서. 이승기 씨가 서동요 작전을 썼습니다. 계속 유나가 이상형 하다 보니까는 정말 사귀게 된 건데 힘든데. 그 다른 한 프로그램 중에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니 서동유 작전이면 마도 팔아야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여배우 중에서 뭐 전지현이라든지 김태희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떨어뜨리고 누가 봐도 유나를 위한 이런 놀이인 것처럼 계속 몰아가서 결국 유나를 최종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주변에 놀리니까 유나 씨 머리도 쓰다듬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 쓰다듬은 게요. 유나 씨가 예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머리 쓰다듬어주는 사람이 좋다는 발언을 또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딱 그 행동을 그렇다고 뭐 아무나 쓰다듬는다고 다 좋아하겠어요. 근데 유나 씨는 또 이상형을요 이승기 씨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뻔한 거 있잖아요. 사실 연예인들한테 누가 이상형이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외국 배우, 브래드 피트, 뻔한 거. 그러다가 좀 지나가면 결혼한 사람, 전인화 다 이러는데 맞아. 마찬가지였어요. 유나 씨도 기무라 타쿠에 좋아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승기 씨가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뭐 유나는 기무라 타쿠에 좋아한다던데 이런 식으로 은근한 마음을 계속 표현을 했거든요.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되게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연예인들끼리는 다들 한 달이 건너면 알거든요. 연락처 주고받는 건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을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둘이 연인 사이가 됐나요? 별별 음모설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진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거 숨기려고 장동건이랑 뭐 결혼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아깝네. 역시 그런 얘기를 참 많았었죠. 결혼 잘해서 잘 살고니 장고 커플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술이었습니다. 겉보기는 굉장히 가련해 보이는데 술 고래 아닙니까? 남자 연예인들 하고 워낙에 술 먹고 밤새 잘 놀고 대작하다가 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공통점도 많아요. 이제 가만 보면 여태까지 뭐 주로 이제 착한 이미지 뭐 그것만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고도 만약에 학교를 봐도요. 먼저 이제 2005년에 이승기 씨가 동국대에 국제통상학과 입학을 해요. 근데 또 2009년에 유나 씨가 연극학과에 똑같이 동국대에. 근데 또 2012년에 다시 이승기 씨가 그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동문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고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유나 씨 요즘 한참 드라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승기 씨도 가수 겸 연기자, 굉장히 성공한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번에 굉장히 힘이 많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안진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 집이 가까워요. 삼성동 주민인데 직경이 500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몰래 연애랄까 그렇죠, 밤에 하기가 참 좋은 환경이에요. 두 사람의 뉴스 소식에 이제 묻혀버렸는데 소녀시대의 또 수영 씨도 그렇죠. 정경호 씨하고 정경호 이틀 씨요. 있다가 열애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발표하고 해서 SM으로서는 두 방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더 이상 사실 그들이 더 이상 소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20대인데요. 성인이죠. 근데 요즘 이승기 씨 하면은 그 꽃보다 누나에서 짐승기로 그러니까요. 네, 많은 맞아요. 이 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꽃보다 누나를 이제 방송하는 동안의 열애설이 터졌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어리버리하면서 그냥 막 진땀 흘리면서 이런 예. 모습을 이제 보여줬는데 윤여정 씨가 또 독설가 아닙니까? 예. 아, 너는 참 예뻐. 예쁜데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한 게 생각이 나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남자답고 성숙해가는 뭐 이렇게 꽃누나이기도 하지만 이승기 씨의 성장 어떤 예능 프로그램 뭐 이런 느낌도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씨가 비가 너무 까칠해. 그러니까 이쁘지도 않으면서 쓸모없는 애들이 또 얼마나 그게 매력이지. 많은데.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김희애 씨가 갑자기 이제 사라졌어요. 어디.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막 걱정해서 우산을 들고 하루 종일 광장에서 막 기다리는데 김희애 씨가 딱 도착하니까 둘이 막 와락하면서 껴안고 팔짱 끼면서 이렇게 우산 쓰고 이렇게 가는데 김희애 씨가 어쩜 이렇게 성실하고 단정한데 남자답기까지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워낙에 좀 반듯한 이미지여서 지금 이 열애설이 나왔어도 그 이미지의 연장선상에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승기 씨는 워낙에 돈도 많이 벌잖아요. 사실 광고가 편당 뭐 7억 원씩 받는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에 왜 한 뭐 70억씩. 예, 연간 70억씩 아직까지는 벌고. 그 상품성을 잘 유지해 나가기 위한 자기 관리도 필요한 때거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집도 35억짜리 집에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이랑 아버지가 같이. 은행원 예, 은행원 셨다면서요? 출신이시고. 예. 이제 그만두셨겠다. 통장이 10개. 너무 좋죠. 네. 아, 통장 뭐 10개 우리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가 들어있냐가 문제지. 우리 통장 20개 못 만들겠어요? 네, 제가 정말 시어머니고 싶어요. 통장에 드는데 액수가 만만치 않겠죠. 네. 아무튼 뭐 선남 선녀의 만남이니까 네. 뭐 우리도 사실 그분들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보고 좋습니까? 네. 우리 배우들이 이제 뭐 한류를 넘어서 이제 할리우드까지 진출하는 정말 월드스타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 또 장동건 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장동건 씨 빼놓을 수 없죠. 네. 뭐 모든 남성들이 꿈꾸는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네. 그 얼굴이 바로 장동건 씨 아니겠어요? 사실 이제 99년도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 방영이 됐던 드라마 의가 형제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진짜 잘했죠.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베트남의 국민 드라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동군으로 이제 불리면서 완전히 장동건 씨가 진짜 거기서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원조 한류 스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병헌 씨가 물론 뭐 조연 거의 주연급 조연으로 할리우드에서 영화도 찍고 있지만 또 사실은 이 장동건 씨는 자기가 주연한 영화들로 워리어스이나 이런 걸로 할리우드에 분명히 문도 두드렸었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마음속에는 저의 최초의 한류 스타는 장동건 씨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은 어려운 거 이렇게 부딪혔을 때 예. 장동건이한테 얘기하면 무조건 해결되는 걸로. 또 있어요. 진짜? 공항 들어갈 그러다가 때도 나중에는 장동건이가 대통령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요. 한류스타 원조가 된 게 이제 의가 형제 전에 97년에 저희 S본부에서 모델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거기 한재석, 장동건 뭐 정말 많은 스타들이 나이가 스타가 돼. 장혁, 소지섭도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베트남에 수출이 된 거예요. 베트남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김남주였어요. 그 베트남의 김남주 화장품,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품과 이게 그게 한류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1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한류가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그때 장동건 씨가 그 드라마로 베트남에서 대박이 나고 그 이어서 의가 형제가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동건은 국민 배우가 됐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장동건 씨랑 장동건 씨.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있으면 거의 뭐 공항 들어갈 때 뭐 입국은 물론이고 세관도 그냥 통과한다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아, 그래요? 식사 한번 했었는데. 장동건 씨가 한마디만 하면 그 한국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 아픈 과거도 잊을 수 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뭐 연예계 정보지 중에 가장 쇼킹했던 뉴스가 이 장동건 씨 과연 누구랑 결혼하냐였는데 고소영 씨랑 사귄다는 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두 사람이 이미 입을 맞춘 적이 있거든요, 작품에서. 그렇죠. 영화를 같이 했었죠. 예. 영풍연가. 그 영화 장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